간단하게 코드를 살펴보고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또 설명을 조금 이어갈게요. 그래서 뭐 코드도 복잡한 건 아닌데 자바 거부터 보여드리면 요 코드들은 그 이론 실습 자료에 올라가 있는 코드들이에요.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 자바가 아니네. 자바 같은 경우에는 그 오리 예제가 3개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가 그 전략 패턴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오리 그리고 그 뭐죠? 그 청둥오리, 빨간머리 오리 이렇게 있는 그런 예제가 되겠고요. 뭐 보시면 알겠고 차이를 좀 보시라고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예제는 그 상태에서 그 러버덕하고 우든덕을 추가했더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그 예제를 보여드린 거예요. 원래 날아다니지 않아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날아다니게 되는 그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01과 02는 그냥 보시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3번인데 3번은 이제 그 전략 패턴을 실제 적용해서 우리가 만난 그 다양한 조합 문제, 또 시행 시간에 변경하고 싶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 패턴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전략 패턴을 적용하게 되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전략을 멤버 변수로 유지해야 돼요. 멤버 변수로. 그때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인터페이스로 보통 그 아웃러는 타입을 만들 테니까 이렇게 유지해야 되겠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생성자 주입할 수도 있게 하고 각각 셋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전략을 그 바꿀 수 있게, 실행 시에 바꿀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원래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런 코드들이 구현이 되어 있는 건데, 뭐 워낙 단순하지만 복잡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제가 이렇다는 거고, 이런 코드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전략 패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략 패턴을 사용하는 메소드는 이렇게 전략점 메소드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앞에 이제 슬라이드에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 경우에는 두 꽥, 두 플라이가 인자가 없죠. 즉, 그 오리의 상태를 전략으로 넘겨주지 않고 있어요. 워낙 단순한 예제여서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객체의 메소드면 그 메소드는 뭘 사용해? 객체의 상태를 활용하겠죠. 객체의 상태를 활용하지 않는 메소드는 별로 객체의 메소드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어떤 메소드가 있으면 이 메소드는 여기에 있는 뭔가의 상태를 활용할 거고, 그러면 이 두 꽥이나 두 플라이에 여기에 뭔가 객체의 상태를 넘겨줘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할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겠고, 내일 할 이제 실습에서는 이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실습에서는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전략들은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do fly 뭐 이렇게 해가지고 fly the way는 빔 메소드, fly with rocket은 뭐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전략 패턴이 어떻게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지, 뭐 여기에 코딩이 뭐 어려운 코딩이 있는 건 아닙니다. 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new 말로떡, new fly wings, new 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성을 하면서 이 객체가 기본적인 어떤 요 행위들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만드는 게 조금 번잡하면
얘를 추상화해주는 생성 메소드 같은 걸 만들어주면 좋아요. 생성 메소드를, 스태틱 메소드를 만들고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redhead dog은 여기서 세팅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팅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면 의존관계가 많아지니까. 의존관계가 높아지니까, 만약에 이런 게 필요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생성 메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생성하는 부분도 추상해 주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다가 언제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아주 단순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람다 표현식을 이용해서 함수를 전달해 가지고도 그 전략을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형태가 되겠고요. C++를 보면은 C++는 이제 C++에서는 다양성을 갖춘 멤버 변수를 유지할 때는 뭘 써야 돼요? 포인터를 써야 돼요. 포인터를 안 쓰면 안 돼. 그러니까 포인터 상위 타입으로 유지할 거고 여기에 다양한 그 자식 클래스 객체들을 유지할 거니까 포인터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상함수를 실행할 거 아니에요. 가상함수를 실행하려면 포인터나 참조 타입을 이용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근데 참조 타입을 이용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참조 타입은 한번 참조한 거를 못 바꿔요. 그래서 C++에서는 다양성 객체를 유지할 때는 멤버 변수로 포인터를 쓰게 됩니다. 포인터를 쓰게 되면은 이 포인터에 유지한 애들을 보통은 여기서 소멸자에서 딜리트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딜리트하는 기능을 넣은 순간 또 뭘 만들어줘야 될까? 여기는 없는데. C++에서 이렇게 포인터를 유지하고 이런 애를 하는 순간 또 뭘 만들어줘야 돼? 빅5를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잘 동작 안 할 수 있습니다. 빅5,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 이동 생성, 이동 대입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제에서는 뭐 특별히 하는 건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얘를 실질적으로 어떤 큰 응용에서 뭐 어떨 때는 뭐 값 전달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쓰게 되면은 여기에는 복사 생성자가 다 필요해요. 지금 이게 복사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 가지고 객체를 복제하게 되면은 두 객체가 똑같은 전략을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항상 C++는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포인트를 유지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고 여기도 이렇게 돼야 돼요. 세팅할 때 기존 걸 딜리트하고 세팅해주고 그럼 이 딜리트하는 거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니까 이게 복잡하다는 C++는 이건 조금 처리해줄게 복잡하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차이가 없고요. 이렇게 세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드 보면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어쨌든 이게 C++하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거 봐요. 그리고 이제 C++는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게 없으니까 이제 이 전략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추상 클래스를 만들겠죠. 추상 클래스를 만들고 얘는 기본적으로 부모니까 버추얼한 소멸자가 있어야 되겠고 얘네들이 버추얼 순수 퓨어 함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맞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 파이널 해도 되고 얘가 파이널 돼도 되고 아니면 얘를 또 나중에 상속해서 뭔가 더 하고 싶으면 빼도 되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거 파이널 아니면 얘가 파이널
둘 중에 하나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더 확실해지니까. 파이썬과 전혀 다르게 그냥 자바나 C++를 흉내낸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뭔가 그 자바 같이 이제 자바는 인터페이스를 쓰는 이유가 플라이 스트래티지가 아닌 애를 그쪽으로 전달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전달 못하게. 근데 이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요구하는 타입 힌트는 그냥 문법적으로 한번 검사하는 것 뿐이지 실제 실행 시간에 플라이 스트래티지가 아닌 애를 여기 인자로 전달한다고 뭔가 문제되진 않아요. 나중에 할 때 문제되겠지. 그래서 이제 뭔가 여기에다가 이제 그 타입을 검사하고 막 이런 요소를 넣게 되면은 파이썬 같은 코드가 아니라 완전 이상한 코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파이썬도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제 전략 패턴을 이용해서 오리들이 이제 필요할 때 전략을 바꿔서 이제 처리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봤고요. 이제 이 전략 패턴을 구현할 때 언어와 상관없이 이제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했듯이 객체 메소드의 몸체를 이 클래스에서 밖으로 갖고 나간 거죠. 근데 객체 메소드는 뭘 이용해? 상태를 이용하게 되죠. 상태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태를 얘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 부분적으로 전달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클라이언트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이게 디스를 전달하는 거죠. 만약 전달해야 되는 게 많아. 그러면 이제 디스를 전달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렇게 되면은 서로 의존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서 별로 좋은 형태는 아닌데 뭐 방법이 없죠. 디스. 그 다음에 디스가 아니라 상태는 사용하는 상태가 멤버 변수 중에 하나야, 둘이야, 되게 적어요. 그러면 디스를 보내지 않고 이렇게 특정한 데이터만 넘겨주는 거예요. 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그 오리의 날개 정보다. 그럼 날개만 보내주면 돼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요 플라이 스트래티지, 깨깨 스트래티지는 오리에서만 쓰는 전략이다. 그러면 이 자체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 전략이 오리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꿀벌에서도 쓰고 다른 데서도 쓰고 뭐 이렇게 되면 딥스를 보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얘가 오리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꿀벌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모두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받은 게 꿀벌이냐 또 오리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면은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략 패턴을 만들 때 보통은 이 전략은 특정 클래스를 위한 전략이에요. 여러 클래스를 위한 전략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얘를 추정해야 되니까. 얘는 조금 더 가능성 높죠. 날개 정보들을 뭐 추정한다 그러면 꿀벌이면 꿀벌의 날개 정보를 주고 오리면 오리의 날개 정보 주고 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추상화해 가지고 뭔가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아니다 그러면 또 힘들어져요. 그래서 요 부분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적으로는 전략은 특정 클래스 하나만을 위한 전략이지 이 전략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리도 쓰고 꿀벌도 쓰고 뭐 나비도 쓰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추상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상태를 그 클래스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 자체를 또 추상화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되게 복잡해질 수 있고 또 그 전략이 꿀벌하고 오리가 똑같은 전략을 쓸 수 있냐 이 문제도 이제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상태를 넘길 때 그냥 두 가지로 이해해 두시면 돼요. 디스를 넘길지, 그러니까 이 클래스는 이 전략은 특정한 클래스만을 위한 거다. 그러면 디스를 넘길지 아니면 필요한 상태만 넘길지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보통은 넘겨야 되는 상태가 적으면 상태 자체를 넘기는 형태로 만들게 되겠고 줘야 되는 상태가 많으면은 개별적으로 나열하기가 그러니까 디스를 그냥 보내는 게 더 간편한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관련 리팩토링. 그래서 우리가 Replace Conditional Logic with Strategy라는 리팩토링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컨디션, 조건문을 이용해. 조건문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 내 코드가.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를 상속으로 다양성을 모델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다양성을 이용하지 않고 헤세이를 이용하는 거가 있는데 여기서 헤세이를 이용한다는 건 결국 뭘 쓴다는 거예요. 전략 패턴을 쓰는 거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전략 패턴을 쓰는 게 좋은 점은 뭐가 좋아요? 실행 시간에 바꿀 수 있다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애를 만났을 때 전략 패턴으로 리팩토링 할지 상속으로 리팩토링 할지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건지 이거는 얘 개수 또 얘가 하나만 있는지 여러 개가 있는지 다양한 조합이고 또 그러면 당연히 또 실행 시간에 바꿔야 된다면 전략 패턴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패턴의 예를 좀 보면 게임에서 유니트의 동작들 이 동작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조건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바꿔주면 돼요. 아니면 뭐 레벨 1일 때의 전략, 레벨 2일 때의 전략이 뭐 적 비행기의 움직임이 달라진다. 속도가 달라지고 뭐 하는 일이 달라진다. 그러면 그거를 레벨 뭐 조건문 if 레벨 1이면 막 레벨 2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략들을 끄집어내서 레벨 1 전략, 레벨 2 전략, 레벨 3 전략을 만들어 놓고 레벨이 바뀜에 따라서 뭐만 바꿔주면 돼요. 그 전략만 넣어주면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유니트고 편집기의 포매팅 기능 같은 경우도 뭐 중앙 정렬할지 뭐 왼쪽 정렬할지 오른쪽 정렬할 때 따라서 화면에 그 보여주는 형태가 달라지겠죠. 그럼 그런 것들도 얘가 지금 뭐 어떤 정렬을 선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해주면 되겠죠. 뭐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요약 거의 다 끝났네. 요약을 하면은 전략 패턴은 행위 패턴입니다. 우리가 분류할 때 생성, 행위, 그 다음에 구조 패턴으로 설계 패턴을 분류하는데 얘는 행위 패턴이가 되겠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클래스는 전략 클래스, 또 클라이언트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수준이 컴포넌트 수준이고요. 목적은 가능한 행위들을 정의하는 클래스의 집합을 정의하여 필요한 행위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갖고 있고 언제 쓰냐? 한 행위를 다양하게 수행해야 되는 경우 실행 시간까지 객체 행위 방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행위를 수행하는 방법을 쉽게 추가하고 싶은 경우 행위를 추가하면서 코드의 크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싶을 경우 그리고 요 말보다는 동적으로 실행 시간에 행위를
바꾸고 싶을 때, 행위를 바꿀 필요성이 있을 때 전략 패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패턴으로는 이 전략들을 우리가 아까 보면은 오리를 100마리 만들었어요. 오리 객체를 100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오리가 다 fly with wings로 되어 있어요. wings 전략을 써야 돼. 그러면 new fly with wings 하게 되면은 fly with wings 객체, 전략 객체도 몇 개 만들어져. 100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어떤 응용을 만들 때 생성되는 객체 수가 불필요하게 많아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또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너무 많이 생성한다. 그러면 얘를 좀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고, 싱글턴 패턴은 한 클래스 객체를 몇 개 만드는 거예요?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그럼 fly with wings라고 하는 그 전략 객체를 각각마다 개별적으로 다 세 객체를 넣어줘야 되냐? 아니에요. 보통은 다 그냥 똑같은 객체를 공유하면 돼요. 얘는 뭐만 갖고 있는 거야? 상태를 보통 안 갖고 있고, 메소드만 갖고 있는 애죠. 이 메소드만 가진 애들은 실제 공유할 수 있는 애죠. A 오리와 B 오리가 똑같은 객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나는 그 전략 갖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전략 패턴을 만들었는데 전략 객체가 개별적으로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돼. 그러면 얘는 공유가 안 되겠죠. 근데 방금 살펴봤던 이 예제에서는 워낙 간단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싱글턴 패턴을 써서 전략 객체를 너무 많이 만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의 경우에는 이제 전략 패턴을 구현하는 또 좀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뭐 파이썬도 가능하죠. 이게 파이썬도 가능한데 열거형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거예요. 열거형을 이용해서 정의하면은 간단한 전략들은 이렇게 정의하면은 되게 편하게 우리가 코딩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열거형으로 전략들을 모델링 했어요. 그럼 얻어지는 가장 큰 이점은 뭘까? 자바에서. 방금 전에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싱글턴 얘기했죠. 얘는 그냥 싱글턴이 되는 거예요. fly no way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게 열거형 상수죠. 얘가 10개 만들어져요? 아니에요.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공유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거형 상수는 하나만 만들어져요. 한 객체만. fly no way라는 애는 하나만 만들어져요. 이렇게 쓰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은 이 멜로덕을 100개 만들어도 fly with wings라고 하는 그 열거형 상수 객체는 하나만 갖고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편리한 거예요.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자바에서는 싱글턴 패턴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열거형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클래스를 열거형으로 정의하면은 객체를 추가로 생성할 수 없고 나열된 그 객체만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람다로 한다는 거고, 그건 됐고요. 코드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는 포인터로 유지해야 되겠고, 포인터를 유지하게 되고 보통 얘를 동쪽으로 생성해서 넣어주는 형태로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딜리트를 해야 되겠고, 딜리트를 하는 순간 여기에는 없지만 뭘 해줘야 돼? 빅5를 다 만들어줘야 올바르게 동작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고, 자바는 얘를 인터페이스로 하는데 C++는 인터페이스가 없으니까 C++는 이런 식으로 다양성이 되는 그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서 인터페이스를 대신해서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오버라이드 썼는데 이제 그 파이널에 쓰는 거 그거 한번 잘 생각해서 쓰시면 되겠고, 파이썬은 이제 아까 코드엔 없었는데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아까는 제가 타입 힌트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문법 검사를 해 가지고 타입 체킹을 좀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 타입 체킹을 안 하면 여기에 어떤 애가 올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꼭 플라이 스트라이저지만 오는 게 아니라 엉뚱한 애들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검사하려고 이런 코드를 넣게 되면은 좀 파이썬 같지 않은 코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파이썬에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파이썬 여러분 잘 알아요? 저는 C++, 자바, 파이썬 세 가지 언어 중에 파이썬이 제일 약해요. 제가 학생 때 자바도 학생 때 공부했던 건 아니고. 근데 하여튼 파이썬은 제가 파이썬 수업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물론 제가 요즘은 이제 제 수업에서 언어 프리로 이렇게 파이썬, 자바, C++ 다 쓰지만 어쨌든 파이썬이 약해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함수 객체가, 메소드 자체가 객체예요. 파이썬은 메소드 자체가 객체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게 돼요. duck.fly. fly가 이게 속성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이렇게 정해놓은 메소드예요. 메소드인데 파이썬은 이 메소드를 이퀄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이 자체가 뭐야? 전략 패턴인 거죠. 그쵸? 그냥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 패턴을 쓰지 않아도 전략 패턴이 늘 되는 거야, 파이썬은. 왜냐면 파이썬은 그 함수가 그냥 속성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어요. 이 또 재미난 건 이렇게 바꾸면 뭐만 바뀌냐면은 이 오리의 플라이만 바뀌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만들지 않고 여기 셀프 넣고 바꾸면은 모든 오리의 플라이를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거죠. 그렇죠? 이 파이썬은 모든 객체 행위도 바꿀 수도 있어요. 이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게 없어야지. 그치? 아마도? 예. 제 파이썬 잘 모른다니까.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퀄로 해서 다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만든 별도 전략 패턴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클래스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함수를 바꿔가지고 함수의 행위를 파이썬은 바꿀 수 있다. 함수 표현. 맞아요. 여기 가로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파이썬의 두 번째로 드린 예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 패턴을 쓰지 않고 파이썬의 특성 때문에 그게 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꽥꽥 전략 만들고 이게 아니라 얘 없어도 돼. 이 함수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얘가 필요 없는 거지. 얘네들 만들 필요도 없어. 그냥 요 꽥이라는 걸 만들 필요 없이 요 함수들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 함수들만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파이썬은. 그렇게 아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들만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doc.fly 해가지고 이퀄로 해가지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가 바뀐 거죠. 이게 되잖아요, 파이썬은. 그럼 C++하고 자바는 안 될까, 이게? C++ 자바는 이게 안 될까요? 똑같은 거, 저렇게. 그러니까 전략 패턴을 써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함수의 몸체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함수의 몸체를. 근데 파이썬은 그게 이미 돼. 우리가 별도 뭔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그냥 돼요. 물론 여기에는 저런 건 없어. 타입 안전성 뭐 이런 검사 같은 건 없고 그냥 아무거나 대입해도 다 돼. 근데 원래 파이썬은 그게 책임이 개발자에 있는 거지 언어에서 안 해주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 어떤. 근데 C++하고 자바도 이런 비슷하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 C++ 자바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제공하죠. 그러면 제가 어제 추가적으로 올린 자료가 있는데 잠깐 그거 보여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 해보면 여전히 인터페이스를 썼어요. fly quack이라고 인터페이스를 썼는데 여기에 원래는 뭐가 있었죠? abstract fly와 quack 메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파이썬을 좀 흉내 내려고 없애고 여기다가 fly quack이라고 하는 퍼블릭으로 요 스트래티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똑같이 fly strategy라는 걸 만드는데 여기에 뭘 만들어 놨냐면은 메소드만 정해놨어요. 자바에서 메소드만. 근데 이 메소드를 뭘로 정해놨냐면 스태틱 메소드로 만들어 놨어요. 스태틱. 그러니까 함수들만 만들어 놓은 거죠. 내가 바꿔치기 함수들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앱을 봐야 되겠다. 메소드 참조라는 기능이 있어요. 람다 표현식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세팅을 그 함수를 그 fly라고 하는 멤버 변수가 퍼블릭 멤버 변수가 특정한 함수를 실행하게끔 연결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파이썬하고 별 차이가 없죠. 파이썬하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한다는 거 보면 아까 거랑 별로 차이는 없죠. 자바는 어차피 함수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 함수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fly strategy라는데 스태틱 함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까지는 아까 파이썬 코드하고 큰 차이는 없죠. 근데 자바는 이 fly 자체를 실행을 못해. 실행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실행을 해야 돼요. 요걸 이용해서 실행을 해야 돼요. 요걸 이용해서 실행하면은 등록되어 있는 이 중에 하나가 실행이 돼요. 자바도 비슷하게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C++도 당연히 되죠. C++도 보면, 얘도 람다 표현식으로 함수 포인터를 유지하는 거예요. fly quack이. 똑같이. 그리고 여기 fly quack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함수들을 등록하고 있어요. 함수들을. 여기 .03.fly equal fly with rockets. 이렇게 함수 포인터니까 함수 주소를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행은 그냥 해. 이렇게 하면 돼. 이건 거의 똑같죠. 파이썬하고 차이가 없어요. 얘도 fly strategy 가면은 그냥 일반 함수로만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수 주소를 연결해 놓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은 타입 제한이 안 되지. 타입 제한은 안 되는데 이제 똑같은 거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파이썬하고. 그러니까 파이썬은 함수든 변수든 다 객체고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전략 패턴을 쓸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원래 되는 거야. 근데 이제 C++하고 자바는 원래 안 되는 거지만 최근에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이 들어와서는 거의 파이썬과 똑같이 형태대로 함수의 몸체를 바꿀 수 있는 거죠. 바꿀 수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전략 패턴으로 만드는 게 타입 안전성이나 이런 것 측면에서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가능하다라는 거 있으니까 요 네 번째, 두 번째 어제 추가적으로 추가 자료라고 올려드린 거에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그 자료는 파이썬과 똑같다 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린 겁니다.